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트렌드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미장 특집 3부를 맡게 된 김민형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설날 연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씁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설날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설 이후에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파트 부분에서 AI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미장 특집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많이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끝에 우리 국내 증시 시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우리 엔비디아부터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자,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월봉 차트입니다. 1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 엔비디아가 고점을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파동의 아래쪽 에너지를 바라보시면은 현재 이 밑으로 아래쪽으로 살짝씩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자 하는 하락 다이버전스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엔비디아 추가적으로 더 고점 갱신은 가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일단 결론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가능은 할 텐데 올 상반기 내에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쪽 파동 에너지를 보시면은 큰형 에너지가 과열권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랬고 요거를 잠깐 우리가 로그 차트로 잠깐 보자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도 그랬고요. 그죠?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 우리 큰형 둘째, 막내, 삼형제가 모두 꺾이던 타이밍에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적어도 3개월간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막내, 둘째, 큰형이 꺾이는 타이밍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은요. 그리고 현재도 큰형이 과열권에 있는 상태에서 막내와 둘째 에너지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가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미국 설날이 지나고 나서 AI 관련된 우리 엔비디아, 특히나 우리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 여러 가지 엔비디아는 미국의 정점에 있는 탑 클래스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매매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과열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올라가는 뭐 한 10에서 20% 정도 먹을 자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내려가는 모습이 올해 내로 한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언제 턴하나요? 맞습니다. 얘가 바닥권, 이 밑에 파란 색깔 내려오고 나서 턴할 때, 파란 색깔 내려오고 나서 턴할 때, 우리는 이때를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때를 공략한다면 시간이 버티면 올라가는 에너지를 먹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한 1월달, 2월달, 3월달 추가 상승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아래쪽으로 꺾이게 된다면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공략이 가능한데 이거는 월봉 차트입니다. 일봉 에너지를 바라본다면은 현재는 바닥권을 두 번이나 다진 쌍바닥 관점이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그러니까 단기적이라 하면 한 달, 두 달 정도 스윙 관점, 그러면 여기서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한 번 더 고가 갱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약간의 비율 값을 좀 체크를 하자면은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170달러입니다. 170달러 위의 레인지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나? 매도를 좀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하락하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것을 대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AI가 각광받을 것이다, AI가 올라갈 것이다, 상당히 많은 기대감과 그리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상당히 몰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고 세력들이 이 시장을, 이 정보를 역이용하겠다라면은 현재 1, 2월 달, 3월 달로 넘어간 흐름에서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올려버린 다음에 고점을 찍고 여기서 매도를 쫙 해서 눌러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올라가는 레인지는 요렇게 올라가서 $170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내다볼 수는 있겠지만은 올라간 다음에 매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면은 또다시 하락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2024년도 1월 달에서 만들어봤던 이 저점 그리고 8월 달 저점 이러한 선 두 개를 쭉 연결하면은 상승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선이 이탈되면 여러분들 어떤 관점입니까? 하방 관점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170 여러 가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엔비디아를 샀던 사람이 있다라면은 이 선이 이탈되면은 한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한번 자를 필요도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엔비디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AMD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MD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우리 그래픽카드 그리고 또는 컴퓨터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작도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뒤에서부터 내려가는 이런 선 또 뒤에서부터 요 선이 이렇게 중요하게 보이네요. 싹 맞네요. 그러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맞습니다. 하락수의 기형 삼각수렴이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MD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적어도 $130가 돌파되는 모습이 우리 2월 달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130가 돌파가 되면 적어도 $140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눌렸다가 3월 달에 한 번 더 고점 갱신을 할 수 있겠지만은 AMD도 마찬가지로 $170와 $180 사이를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 에너지를 바라봤을 때는 쭉 이런 어떤 이러한 형태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좀 보자면은 우리 월봉 차트상 62평을 깨지 않는 형태를 잘 만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월봉의 파동 에너지상 큰형이 아쉽게도 내려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단기 반등 에너지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꺾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2월달, 3월달, 길면 4월달까지는 추가 상방 에너지가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이 $140, $150 레인지 올라오면은 다시금 하방 레인지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이슈에 의해서 $150가 강력하게 상승 돌파된다면은 180, $190 그리고 $200를 향하는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확률은 아쉽게도 대단히 낮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 상방 에너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은 140, $150 올라오면은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비중 조절이 뭔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화를 하시란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일부 비중을 조절을 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관점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텔입니다. 인텔은 현재 일봉 차트상 바라봤을 때 정석적인 쌍바닥 관점입니다. 따라서 쌍바닥 관점에 의한 바닥권이 추가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는 패턴 하에 이 쌍바닥 관점이 완성되면 패턴에 의한 목표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쌍바닥이라는 패턴에 의한 목표치는 이 높이가 1대1로 올라가서 대략적으로 $32 정도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앞전에 매물대가 있었던 자리다 보니까 $30에서 $32 정도는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목표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패턴으로 내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봉의 에너지가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파동 에너지가 외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에너지이긴 하나 확실하게 위쪽으로 턴해주기 위해서는 뭔가의 모멘텀이 더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30 위쪽으로 올라오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눌렀을 때 그때 지지받으면은 그때는 이러한 쌍바닥 관점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쭉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인텔도 일단은 지금 자리는 어떤 관점입니까? 맞습니다. 상방 관점을 노려볼 수 있는 18.5원이 $5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상방 관점을 내다볼 수 있겠지만은 $30에서 $32를 돌파하는 것은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 올라오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종목은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서 사실상 따라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트레이더의 관점상으로는 상당히 힘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그 차트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구나. 현재 에너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가 갱신이 된 상태이며 주봉, 일봉 에너지를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는 세력들 또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는 따라붙는 자리가 아니고 밑에서 잡았었던 어떤 사람들이 비중을 정리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준점을 잡아드릴 수 있는데요. 210달러 정도. 그러니까 210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추가 상방을 더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210달러가 깨진다라면은 일단 무조건 잘라야 하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10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나 또는 계속해서 매일 밤마다 우리 브로드콤이라는 종목을 볼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매매하시는 것이 괜찮겠지만 큰 비중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또는 중수 투자자분들까지도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퀄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우리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퀄컴이라는 종목도 저점이 살짝 낮아진 짝꿍댕이 쌍바닥을 만들어줬습니다만 격언론적으로는 쌍바닥이라는 패턴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떨어질 거였다면 여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N자 패턴으로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안 내려가고 쌍바닥을 지켜줬다는 것은 무언가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위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에 의한 목표치는 이미 충족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쌍바닥 관점에서 아래쪽 바닥을 다 지켜주는지 테스트가 필요했는데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쌍바닥 관점에 의한 패턴에 의한 목표치는 1대1로 올라가면은 맞습니다. 210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퀄컴은 210달러까지 상방 레인지를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패턴에 의한 1대1 목표치, 앞전에 매물대 등에 의해서 여기 자리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월봉 에너지를 바라봤을 때에는 올라온 다음에 눌리고 또 올라온 다음에 눌리면서 저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다우 이론에 근거해서 상방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우리 퀄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200에서 210달러 정도 상방에 대한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눌림 이후에 만약에 180달러 정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으로 고점 갱신을 진행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봤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제일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월봉 차트상 보시면은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잘 깨지 않고 지켜줬기 때문에 지지 기반도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파동 에너지도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위쪽으로 털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월봉 에너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가능하겠고요. 주봉도 긍정적이고 일봉도 긍정적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쌍바닥 관점에 의한 패턴에 의한 목표치는 1대1 관점으로 올라가서 140달러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을 일부 줄일 수 있겠죠. 다만 이 종목도 140달러까지 올라간 다음에 만약에 눌렀을 때 110달러로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얘도 재차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목표가를 두고 1차 청산, 2차 청산하고 내려왔을 때 지지받으면 다시 잡고 전고점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손절가는 명확하니까 이 종목에 대한 손절가,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고자 한다면은 80달러로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데 레인지가 조금 크기 때문에 1대1에 대한 손익비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손익비이긴 해서 이 종목도 좀 느긋하게 러프하게 보시는 종목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이죠. 여기서 에너지가 올라온 다음에 누르고 또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패턴은 1대1 관점의 N자 패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런 선으로 보자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높이로 보자면 네. 이 높이가 대략적으로 1대1 관점으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것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점 갱신은 가능할 수는 있다. 근데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꺾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 이런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이미 많이 너무나도 올라갔고 저항가가 별도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I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서 와, AI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한풀 꺾일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특히나 미국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끝은 아니죠. 제가 미국 차트를 보면서 가장 많이 보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그 첫 번째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직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요. 위쪽 레벨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룸이 일단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고자 한다면 $130가 이탈되지 아니하는 한 추가 상방 레인지를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좀 지지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일어났었는데 아래쪽으로 툭 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파동의 설명자가 과열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밑에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입니다. 애플이 $210가 이탈되면 네. 애플이 $210가 이탈되면은 추세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서 잡으신 분들 은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여기서도 매수하세요, 정리하세요, 매수하세요 하다가 물렸지만은 다시 올라왔고요. 또다시 자 매수하세요 쫙 올라갔어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특히나 매주 화요일 날, 매주는 아니죠. 격주 화요일 날 저녁 8시마다 방송하는 정규 방송에서 특히나 미국 종목들을 많이 봤는데 애플은 수익권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자리는 매도적 관점의 자리라고 아예 네모 박스를 대놓고 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려왔을 때 이 자리는 매수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더 $350를 깨지 않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러한 N자 패턴의 모습을 충족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자리는 이탈시키지 않고 또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350가 이탈된다면은 $250까지 내려가는 경우의 수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명확히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국 주식들을 쭈루룩 훑어봤습니다. 어떤 흐름이 느껴지실지 저마다의 느낌이 좀 다르실 텐데요. 저는 미국 주식은 일단 단기적으로 적어도 2, 3개월 동안은 긍정적인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국내 주식을 살짝 살펴보자면 오늘 국내 주식이 살짝 쿵 눌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밑으로 빠지는 경우의 수는 나타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국내 주식은요. 순수히 저는 외국인들의 자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절반 이상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시장을 버티려고 하는 아주 눈물겨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본은 너무나도 커서 외국인들이 때려버리면 크게 아프고 외국인들이 사버리면 되게 즐겁고 그런 모습으로 외국인들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 한국 경제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 이후로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 이슈 이런 걸 다 떠나서 순수히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의 자본, 네, 외국인들의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자본은 오늘 우리나라 현재 시장 자체가 아직은 불안정하다라는 판단으로 122평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 레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앞전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시금 바닥을 다지고 뭔가 우리나라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잘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같이 설날 이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설날 특집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또 끝나면은 좋아요 버튼, 응원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잘 모르시겠다면은 우리 트레이더 스터디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또 우리 설날 여러분들 고생 참 많이 하셨고요. 또 편안하게 쉬셨다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하루 약간의 평일이 있지만 또다시 주말이 다가오니까 편안하게 리마인드 하시고 또 체력을 회복하시고 우리 2월달 힘차게 달려 나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